일단 뭐 큰 우려감 하나가 사라지고 이제 기대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고개를 더 크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키워드로 먼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 양선욱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 부장님.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뽑아오신 키워드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경제 성장률 2.3%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사실상 조금 하향 조정했죠. 기존보다는 2.3%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 키워드 풀어주십시오. 예, 그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열린 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밝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좀 전에 3.0%에서 2.3%로 그 대폭 낮췄는데요.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뭐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3.0%에서 이제 0.7%를 내린 수치인데요. 이러한 이제 정부 전망은 뭐 주요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비관적입니다. 뭐 한국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이 밝힌 뭐 2.8%나 3.0%보다도 낮고, 민간 연구 기관들이 이제 보통 제시한 3% 초반 수준이나 뭐 보수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이 2.9% 평균치보다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제 2시경에 발표된 직후에 시장에 잠시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예.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경제정책국장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경제정책들이 이제 구체적인 규모나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 효과까지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현재의 그 전망치를 뭐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목표치가 아닌 순수한 경제 전망치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뭐 따라하지 말자 그런 말도 있고요. 뭐 맞은 적도 없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추가 예산 편성이나 부동산 대책, 뭐 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을 앞두고서 개인적으로는 좀 대명분을 좀 쌓기 위한 그런 배경 발표가 아닌가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쁘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경기 부양책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낮은 경제 전망치 발표를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4월경에 발표될 본격적인 부양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네. 실제 경제 성장률은 뭐 2% 후반이나 3%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맹신하지는 말자. 그렇더라도 3%대 경제 성장률에서 2.3%는 너무 낮아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은 더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하지만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정부 경기 부양책입니다. 역시 경제 성장률이 낮은 만큼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이것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뤄낸다면 이제 올 한 해 큰 성과가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 벌써부터 뭐 추경 예산에 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추경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내용이 이제 4월 달에 나오기로 하고 그 이제 배경 같은 거가 이제 먼저 그 발표가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더불어서 뭐 대내적인 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음 달에 본격적인 추경 예산을 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뭐 규모는 뭐 10조 원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밖에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취약계층이나 수출, 중소기업 그 지원을 위해서 총액 한도 대출 지원이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도 약 1조 원가량 증액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에 이어서 뭐 5월 달에는 민간 합동으로 뭐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말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그 대규모 추경 예산은 이제 주식시장에 당연히 호재죠. 뭐 당연히 뭐 호재고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뭐 97년도 이후에 그 평균 수준을 넘는 5차례 대규모 그 추경 예산 편성 후에는 국내 경기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호재가 돼서 5번 모두 연평균 44%의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역시도 이제 최근 글로벌 증시 턴어라운드 양상과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라든지 통화 정책 등을 감안할 때 뭐 시장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 사례에도 봤듯이 뭐 전업종이 전부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뭐 과거를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 유통업종 등이 좀 그 특징적으로 오른 종목으로 꼽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통점을 든다면 뭐 발표 당시인 1분기에는 큰 변동이 없다가 뭐 예.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들이 큰 수익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라든지 건설, 뭐 운송 등의 업종 등이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음식료라든지 은행,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실적 측면에서 꾸준한 영업이 향상으로 인해서 코스피를 주도할 향후 그 업종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으니까요. 뭐 투자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정부 경기부양책 여러 가지 추경 예산이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선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4월입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왜 빙그레 웃으세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4월, 지금 우리 맨 앞서 키워드 공감부터 풀어본 결과가 일단 전망치가 낮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금 우리가 실망을 덜 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게 마련인데 4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워낙 또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다 보니까 이것보다 안 좋으면 어쩔지 저는 살짝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저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네. 지난 시간 나와서 이번 주부터는 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강력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5일 연속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1분기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 정도 그 지수가 상승을 했고, 급등한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분기 동안을 되돌아보면 코스피 시장은 참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거래소 시장에 지친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에 동참해서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다 보면 추가적으로 손실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실제 매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4월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데요.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 분명히 호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매번 그랬듯이 경기 부양책은 필연적으로 금리 정책과 정책 공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커 보이고요. 네. 실제로 어제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 가격의 급등 현상은 반대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많은 유동자금이 향후에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둘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있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 업종, 관련된 IT 업종들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 한 해 기준으로 이제 40조 수준까지도 예상이 된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 현재 수준 가격은 싸도 이제 너무 쌉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세를 필두로 해서 시장의 본격 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낙폭과도로 인해서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온 거래소 대형주들의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 이번 주에 이미 효성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SK, CNC 등 일부 종목군들에서 반등세에서 볼 수도 있듯이 PBR 1 미만으로 하락한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화학이나 철강, 기계, 조선 등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들로의 확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1분기 실적이 거의 바닥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중국의 부실업체,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서 중기적으로는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과의 수익률 갭이 상당히 벌어진 달 이후에는 다음 달 코스피가 평균 5% 이상 상승하면서 갭을 좀 좁혀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06년부터 본다면 2012년을 제외하고 6년간 4월달 국내 증시는 평균 5.2%의 월등한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엔저 현상의 단기 고점 가능성,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 심한 저평가 상태 해소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가 여러모로 되는 4월인 만큼요 희망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네. 하지만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 나가겠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힘든 그동안 시장을 보내셨는데 뭐 화학이나 건설, 뭐 철강, 금융업종 등 그동안 힘든 그 터널을 겪고 있는 종목들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네. 3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희망찬 4월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터널을 뚫고 나갔을 때 마지막에 저희 한국경제TV가 항상 든든한 힘이 돼서 서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 대한 희망적인 마무리가 된 것 같으네요.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 양선웅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